21세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진격의 거인. 방대한 세계관과 치밀한 서사로 원작부터 완성형 작품이라고 불렀지만 애니메이션은 역대급 퀄리티로 그 원작을 초월했다는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을 기준으로 위트 스튜디오와 마파의 스타일 차이부터 각 제작사의 추천작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위트 스튜디오는 유독 어둡거나 암울한 작품이 많은 제작사인데요. 최근에는 스파이 패밀리 같은 밝은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성보다 작품성을 중시하는 제작사이고 작화와 연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진격의 거인의 감독 아라키 테츠로의 또 다른 작품 갑철성의 카바네리는 위트 스튜디오의 작품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요. 生きるために必要なものはカバネにひるまず戦う力だ。 카바네라는 불사의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카바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각지의 요새를 만들고 증기기관차로 왕래한다는 설정의 이 작품은 좀비 아포칼립스와 스팀펑크가 결합된 신비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은 위트 스튜디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 기법이죠. 메이크업 기법은 중요한 장면에서 선과 색을 평소보다 더 많이 쌓아 올려 캐릭터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연출 방식인데요. 눈썹, 머리카락 결, 홍채 디테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하이라이트를 단계적으로 더해 마치 화장을 한 듯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それじゃあ100秒目標で。私たちはカバネリ、人とカバネの狭間にあるもの。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 기법이지만 뛰어난 애니메이터들의 기량과 이 기법만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위트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작화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저 역시 진격의 거인이나 히스토리아 등 위트 스튜디오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인 연출이었죠. 갑철성의 카바네리 역시 스팀펑크 장르의 어둡고 신비한 분위기를 잘 살렸으며 괴수인 카바네의 기괴한 분위기와 무기의 정교함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까지 영상미와 작화면에서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죠. 특히 후편인 극장판 갑철성의 카바네리 해문결전의 클라이막스의 액션씬은 화려한 액션 묘사와 압도적인 영상미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진격의 거인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아라키 테츠로 감독의 또 다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버블 역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작들에 비해 한층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5年前、世界中に泡が降った東京中心部にて原因不明の大爆発が発生。東京は日本の首都ではなくなっていた。 갑자기 세상에 정체불명의 거품이 쏟아졌다는 독특한 설정 속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도쿄에만 버블이 사라지지 않고 중력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폐허가 된 도쿄에서는 거품을 피해 이동하는 파쿠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요. 주인공 히비키는 그 중에서도 에이스 파쿠르 선수로 꼽히는 소년으로 발군의 파쿠르 실력을 가졌지만 청각이 지나치게 민감한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비키는 경기도 중 중력을 왜곡시키는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때 거품 속에서 탄생해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 신비로운 소녀 우타가 나타나 히비키를 구해주고 둘의 만남을 계기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죠. 작화로 유명한 아라키 테츠로 감독의 작품답게 압도적인 영상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림 실력으로는 만화업계에서 톱클래스로 꼽히는 데스노트의 작가 오바타 타케시가 캐릭터 원안으로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 특유의 메이크업 기법을 살려 매 장면마다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작화가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진격의 거인의 영상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다음은 SF, 사이버펑크 장르를 택한 비비, 플로라이트 아이즈송인데요. 아포칼립스, 사이버펑크 등 암울하고 신비로운 세계관의 강점을 보여준 위트 스튜디오의 색깔이 짙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작품 속의 차갑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주인공 비비는 최초의 인간형 자율 AI로 君の使命は歌でみんなを幸せにすることだ。 AI 복합 테마파크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명을 지닌 채 언젠가 파크 안에 있는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겠다는 꿈을 품고 살아가죠.ご清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하지만 비비는 자신의 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된 존재가 바로 귀여운 고민형에 빙의한 AI 마츠모토입니다. この未来を変えるんです。あなたと僕で。 마츠모토는 100년 후 미래에서 AI와 인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온 캐릭터로 100年後の映像です。世界中の AI たちが暴走し、最初の衝突から数分で犠牲者は万を超えました。 마츠모토와 만난 뒤 비비는 미래의 전쟁의 기점이 될 AI들과 맞서게 됩니다. 자신이 AI면서 또 다른 AI와 맞서야 하는 주인공 비비의 운명처럼 점차 어두워지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탄탄하게 전개되는데요. 이 작품 역시 위트 스튜디오 특유의 밀도 높은 작화와 유려한 카메라 워킹, 역동적인 액션 연출 덕분에 장면 하나하나가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거인 속 입체 기동 장치 씬을 좋아했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바이킹 서사를 다룬 빈란드 사가는 진교의 거인 시리즈처럼 일기는 위트 스튜디오, 이기는 마파에서 이어서 제작했으며 두 시즌 모두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원작 만화 역시 일본 미디어 예술제 대상을 받으며 일본 내에서도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죠. 역사서에 기록된 바이킹들의 전설 속 탐험가 토르핀 카르세프니의 삶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빈란드 사가는 전쟁과 복수, 성장의 서사를 담고 있는데요. 토르핀 카르세프니는 당시 빈란드라고 불리던 북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시도한 인물로 토르핀의 인생과 모험은 전쟁이 중심이 되는 만큼 작중에서 액션씬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빈란드 사가의 감독 야부타 슈에이 감독은 탄탄한 CG 기술로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전투 장면을 구현해냈습니다. 특히 고난도로 알려진 파도 CG와 대규모 전투 연출은 압도적인 퀄리티의 작화와 스케일을 보여주고 전투 액션의 롱테이크 기법까지 활용해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야부타 슈에이 감독은 마파로 이적해 2기를 제작합니다. 제작사는 바뀌었지만 주요 스태프가 그대로 유지된 2기 역시 작화와 연출의 완성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진격의 거인과 빈란드 사가는 모두 위트 스튜디오에서 마파로 제작이 이어지며 양쪽 모두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작품들인데요. 지금까지는 위트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마파의 또 다른 작품들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あのドアの向こうには魔法使いどもの世界がある。ホールと奴らの世界をつなげる。そして奴らはホールへ練習にやってくるんだ。 도로 헤드로의 감독은 마파의 간판 감독 중 하나이자 타게구루이와 진격의 거인 등 굵직한 작품에서 실력을 입증받은 하야시 유이치로로 콘티부터 연출 전반은 물론 오프닝 엔딩까지 모두 깊이 관여하며 퀄리티와 작화 모두 훌륭하고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도로 헤드로의 주인공 카이마는 어느 마법사에게 당해 머리가 파충류로 변하고 お前は違う。中の奴に何て言われた？お前は違う。そんじゃ 기억까지 모두 잃어버린 비운의 캐릭터인데요. 자신의 얼굴과 기억을 되찾기 위해 친구 니카이도와 함께 인간에게 마법을 거는 마법사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야기의 중심이죠. 하야시 감독 특유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살리는 명암 채색으로 원작의 어두운 분위기가 잘 살아있고 고난이도의 회전 액션과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도 인상적인데요. 특히 3D CG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 대규모 액션과 공간 연출은 CG로 스케일과 역동성을 확보하면서 2D 작화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녹여냈죠. 진격의 거인의 다크 판타지한 분위기가 좋았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체인소맨은 마파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은 デンジ君はさ、田舎のネズミと都会のネズミ、どっちがいい？ 작년 여름 흥행에 성공하며 큰 화제가 되었죠. 마파 역시 이 작품을 향후 회사를 이끌 대표작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재 만화가로 불리는 후지모토 타츠키의 원작을 애니화한 체인소맨은 부모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체인소의 악마 포치타와 함께 악마를 사냥하는 데블 헌터로 살아가던 소년 덴지가 대신으로 죽음에 이른 뒤 포치타와 계약을 맺고 私の心臓をやる。デンジの夢を私に見せてくれ。 체인소맨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되살아나며 시작되는데요.
빠른 스토리 전개와 자극적이면서도 클리셰를 비트는 신선함으로 원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 애니메이션도 주요 OTT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죠. 애니화 당시 전 세계의 애니메이터들이 치열하게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력 있는 인력이 대거 투입되었고 액션 연출과 작화, 캐릭터 묘사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시즌 내내 조금의 작화 붕괴도 없이 안정적인 퀄리티를 유지했고 캐릭터들의 움직임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호평을 받았죠. 특히 2D와 3D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연출이 특징인데요. 디테일한 움직임은 3D로, 동작이 큰 액션은 2D로 표현해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했죠. 후속작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에서는 TVA의 호불호를 반영하여 2D 작화 비중을 늘려 이질감을 줄이고 조금 더 만화적이고 과장된 색과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스타일리시하고 독창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깔끔한 액션씬 역시 대중성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고 私たちの戦い方ってのを教えてあげる 요네즈 켄시의 OST와 사운드 트랙 역시 작품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 애니메이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처럼 사운드 트랙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주술회전 역시 마파의 대표작인데요. 1기는 액션 연출로 유명한 박성호 감독이 연출을 맡아 시원시원하고 타격감 있는 액션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죠.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 역시 좋은 성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확보한 수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주술회전의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특급 주물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키는 바람에 도쿄 주술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해 주술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개성있고 탄탄한 캐릭터 서사, 독특한 세계관과 전개로 원작부터 2020년대 최고의 인기 만화로 자리 잡았죠. 애니메이션 역시 마파의 높은 작화 완성도에 힘입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세계관과 전투 규모가 확장되는 2기는 회옥 옥절과 시부야 사변편 모두 연출과 액션이 무척 화려했는데요. 특히 스쿠나 대 마오라 전투, 이타도리 대 초소우 전투 등은 극장판에 버금가는 훌륭한 작화와 완성도로 큰 화제를 모았죠. 흠잡을 데 없는 성우들의 연기와 음악의 활용도 등 전반적으로 원작을 초월할 정도의 디테일한 연출이 느껴졌습니다. 마파는 주술회전에 전세계 초호화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 전설적인 전투 장면들을 완성해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3D CG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2D 작화의 비중을 높여 액션이 더욱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세밀한 연출과 디테일을 더해 원작의 감정선과 서사를 보강해 더욱 몰입도 있게 즐길 수 있죠. 현재 제작 중인 3기 역시 원작에서는 가장 호불호가 갈렸던 챕터이지만 마파의 재해석 덕분에 앞으로 공개될 에피소드도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트 스튜디오와 마파의 작품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두 제작사 모두 작화와 영상미, 완성도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앞으로 선보일 작품들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음 분기에는 어떤 작품으로 찾아올지 궁금해지네요.